밖에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면 집에 이 사람들이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해요. 그래서 엄마 핸드폰에 왼수들이 없음이라고 뜹니다. 사물 인터넷들의 연결이 공기처럼 여러분들 주위에 스며들 거고요. 여러분들과 무엇인가를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과학이 만나는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진행을 맡은 저는 유시연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디선가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일지 영어로는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얘기한다는데 보통 저희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주변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도 하고 정보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물건들이 뭘 어쩐다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 사물 인터넷. 어떤 것인지 오늘 강연자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요, 매직 에코의 최형욱 대표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물 인터넷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사물로 시작하는 거는 사물놀이가 가장 익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무엇일지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는데 모르겠다 그러세요. 네. 장고, 꽹과리 이런 게 인터넷에 연결돼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과거에는 잊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바로 사물 인터넷이고요. 네. 제가 궁금증을 조금 이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까지만 들어서는 아직은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아마 강연을 듣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사물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물 인터넷이 앞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우리 지금 여기 오신 어린 친구들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어떤 가치들이 다시 중요하게 될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결, 감지. 자, 연결과 감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연결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 속의 인터넷은 아마 월드 와이드 웹, 그죠?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네이버를 하고 구글을 하고 이메일을 받던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인터넷일 겁니다. 그 인터넷이 나와서 우리 주변의 삶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인터넷 없이 사실 수 있는 분 지금 계신가요? 인터넷 없이 쇼핑을 하고 인터넷 없이 정보를 찾고 학교에 숙제를 하고 불가능하죠. 인터넷이 나와서 세상을 바꾼 것처럼 사실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그 연결의 진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이 나와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꿔줬나요? 과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갔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나온 뒤에는 어떻게 했죠? 정보를 찾기 위해서 내가 컴퓨터로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스마트폰이 항상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중심으로 연결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고요. 이제는 그 연결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이 어떻게 진화가 될까?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요새 많이 얘기 듣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에 보면은
구글 글래스도 있고요. 인터넷에 연결된 저울도 있고 인터넷에 연결된 컵도 있고 램프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현재 연결을 보시면은 그런 사물들이 아직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사물들이 여러분들이 가끔 필요할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가끔 연결이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연결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제품들, 자동차, 헬리콥터,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 집에 있죠? 연결이 돼 있나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TV 이런 것들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연결은 단순하게 정보가 흐르고 있지만 그 연결이 앞으로는 점차 진화가 될 거고요. 어떻게 연결이 갈 건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 연결해 보면은 이 유비퀴터스 컴퓨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비퀴터스 컴퓨팅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트너에서 해마다 10대 기술을 발표를 해요. 근데 10대 기술을 보시면은 2011년만 해도 사물 인터넷이란 말이 없었어요. 물론 사물 인터넷이란 말은 1999년도에 나왔지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인기 있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2011년에 없던 사물 인터넷이 갑자기 2012년에 나타났고요. 2013년에 거쳐서 2014년에는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만물 인터넷이란 말로 진화를 했죠. 여기서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는 게 사물 인터넷이 원래 없던 게 나타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사물 인터넷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점점 의미가 있어지고 있다는 의미고요. 지금 2011년에 보면 컨텍스트 어웨어 컴퓨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내 주변의 상황을 인지해서 컴퓨터가 동작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유비퀴터스 컴퓨팅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이 유비퀴터스 컴퓨팅은 내가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패브릭 베이스 인프라스트럭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다른 말이에요. 결국은 저 용어들이 갑자기 2012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의미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저 바로 사물 인터넷이란 말 하나로 통합이 된 거예요. 저 많은 것들이 연결된 인터넷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진화를 하던 사물 인터넷이 2014년에 와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 돼요. 자,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뭐지 에브리띵? 띵과 다른 건 뭐죠? 모든 거잖아. 모든 거죠. 모든 게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람들이 본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아직 아까 연결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속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10년 동안 연결은 진화를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연결이 되지 않은 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띵들은 저 밑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애니띵이라고 표현한 저 용어인데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띵의 사물의 기능이라든가 속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계를 차시면 시계는 시간을 보는 기능밖에 없었죠. 근데 스마트워치를 차면 시계가 됐다가 만보계가 됐다가 어쩔 때는 그냥 카메라가 되기도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기능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디파인 애니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흐름상으로 계속 연결의 진화가 될 거고요. 앞으로 이 연결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저 사진에 있는 분이 마크 와이저라고 MIT 연구원이세요. 저분이 유비퀴터스 컴퓨팅이라는 걸 처음에 제안하신 분인데 1980년대 후반에 제안을 하신 용어입니다. 근데 유비퀴터스 컴퓨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상의 사물과 컴퓨터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컴퓨터의 속성, 특성이 사라진다.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에 컴퓨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컴퓨터인지 의자인지 구별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인간의 지각과 인지 능력을 그 컴퓨터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여러분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결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띵들이, 사물들이 인터넷에 이제는 더 많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연결된 사물들이 여러분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무엇인가 정보를 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물들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물 인터넷이 점점 발전을 하다 보면 공간과 경계, 소위 말하는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비퀴터스 컴퓨팅과는 어쩌면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가상현실 속에 있는 사물과 내 눈앞에 있는 사물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도 충분히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물들이 그러면 지금 나와 있을까요? 뭐 여태까지는 조금 연결의 진화 방향을 봅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서 사물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저 밑에 있는 전구 보이시나요? LED 전구예요. 저 전구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달려있는 전구랑 같은 전구인데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상 같은 색깔의 불빛, 같은 색깔의 조명 아래서 공부를 하기 싫다. 그러면 저 LED 전구에게 내가 작년 단풍 구경 갔을 때 봤던 사진을 딱 정해주면 그 단풍 구경 갔을 때 사진의 색깔로 집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방에 들어왔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파란색 불을 켜줘 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파란색 불이 켜질 수도 있죠. 물론 기분이 좋을 때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그거는 아직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인지할 수 있는 기술들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저 옆에 있는 네스트는 온도 조절계예요. 구글이 최근에 인수한 네스트랩이라는 회사의 제품인데요. 저 온도 조절계는 사람의 온도를 조절하는 습성을 계속 학습을 해요. 그래서 온도를 맞춰놓으면 그냥 그 온도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쓰지 않는 시간은 스스로 온도를 조절을 하고요. 사람들이 되게 더워하거나 전기가 예를 들어서 피크로 필요한 시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름에 에어컨을 다 같이 키면 전기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때 저 네스트가 연결된 집들은 자동으로 전기가 부족하기 전에 이 에어컨을 세게 틀어요. 그래서 집안의 온도를 낮춰놓은 다음에 진짜 전기가 부족할 때 다 같이 1도를 탁 올려요. 그러면 전기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뭔가 온도 조절하는 것조차도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저 위에 있는 머더는 무선 공유기 같은 거예요. 엄마라는 이름이죠. 저게 하나가 있고 아이들한테 저 4개 있는 쿠키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아들, 그리고 아빠한테 하나. 4개를 나눠주면 이 4명이 밖에 학교를 가고 직장에 가면 저 머더가 집에 이 사람들이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해요. 그래서 엄마 핸드폰에 웬수들이 없음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다 같이 들어오면 그 엄마 누가 집에 들어왔는지 알려주기도 해요. 물론 그런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고요. 저기 있는 스마트폰으로 쓰는 저 키는 스마트 키예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실 때 번호키나 어떤 그 키를 갖고 열고 들어가시죠. 근데 저거는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집에 갑자기 오시는데 문을 못 열어드려요. 근데 저 스마트폰으로 키를 시어머니께 보내드릴 수 있어요. 문자로.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받으셔서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고 키를 안 보내주고 사무실에서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런 띵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 상태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계속 진화할까요? 그 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 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는 감지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수많은 센서가 여러분들의 감각기관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금 스마트폰에 센서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센서가 10개 이상씩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10개가 넘는 센서가 들어있고 그 센서들이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지, 누워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빛은 밝은지, 온도는 높은지 낮은지, 습도는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분들 손이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등등등을 계속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센서들이 계속 여러분 주변을 앞으로 감지를 하게 될 건데요. 저 감지하는 센서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상황, 주변들을 감지하면서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혹시 보이시나요? 개목걸이. 개목걸이가 예전에는 그냥 개 목에 달아놓는 게 개목걸이였죠. 근데 개목걸이를 달아놓으면 그냥 개 이름이 바둑이답밖에 알려줄 수가 없죠. 근데 저 개목걸이에는 체온계와 맥박계와 통신 모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개가 주인이 없을 때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때 주인의 스마트폰으로 개가 아프다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가 아플 때
119를 부를 수는 없죠. 119는 못 부르지만 수의사를 불러서 긴급 조치를 받게도 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개와 화상 채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주인과 통화를 하고 싶을 때 개가 직접 건드리면 주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주인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도 해주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개들이 이렇게 뭔가 점을 따라다니는 걸 좋아해요. 레이저 포인터처럼. 그래서 저 레이저 포인터를 주인이 회사에 출근한 사이에 스마트폰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개와 멀리서 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에게 먹이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적극적인 거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농업이나 축산업에 사용되는 건데요. 그 옆에 소들, 유럽 같은 곳은 소가 수천 마리가 다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곳에 방목돼 있어요. 근데 소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먹는 우유나 여러분들이 먹는 소고기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에 센서가 달려있어서 소가 아프면 바로 저렇게 빨갛게 불이 뜹니다. 그러면 즉시 그 위치로 가서 소를 치료하고 건강한 소로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농업할 때 실제로 밭이나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물은 제대로 주어지고 있는지 햇빛 양은 적당한지 하는 것들을 감지하는 농업용 사물 인터넷 센서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거는 조금 적극적인 형태의 사물 인터넷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아마존에서 발표한 대시라는, 제가 들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입니다. 사물. 근데 녹음 버튼이랑 스캔 버튼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물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수동적으로 상황을 인지하는 사물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물들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물들이 있어요. 두 번째 해당하는 사물인데요. 이 사물은 집에 우유가 떨어지거나 집에 먹는 시리얼이 떨어지거나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쿠키가 떨어졌을 때 쿠키 바코드를 딱 찍는 순간 내 장바구니에 탁 담겨요. 그리고 쿠키가 바코드가 없을 때는 녹음 버튼을 대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쿠키 하면 내가 산 쿠키 중에 자주 사던 쿠키가 장바구니에 담기죠. 그리고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고요. 저 밑에 있는 거는 실내 인도어 측위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박물관 가셨을 때 안에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있나요? 내비게이션 밖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자동차 운전할 때는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실내 들어가면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실내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가면 실내에서 내 위치를 알고 내 위치에 해당하는 정보나 쿠폰 같은 것들을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 가지 감지, 연결과 감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제가 마지막 장에 설명드릴 건데요. 자, 건강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고, 수많은 센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여러분들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코 고는 사람, 이 가는 사람, 아니면 잠을 뒤척거리는 사람 모르시죠? 그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에 있는 사물들이 전부 감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 10년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인지 영역을 저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을 편히 잤는지 편히 자지 못했는지 센서로 측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포크는 밥을 빨리 먹는지 천천히 먹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포크예요. 저런 것들이 연결되면 결국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실은 저 데이터들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역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몸무게가 줄어야 되지만 늘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밥을 많이 먹어서, 잘못 먹어서, 그다음에 운동을 안 했는데 몸무게가 줄 수도 있어요. 몸이 안 좋거나 밤에 잠을 잘못 자서. 이런 것들이 저 센서들의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미처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인지 영역을 감지하는 게 사물 인터넷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거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면,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런 수많은 사물 인터넷들의 연결이 공기처럼 내가 있는지 없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 주위에 스며들 거고요. 항상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과 무엇인가를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연결과 감지의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수많은 기술들이 사람이 핵심이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져도 주문을 자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진짜 의지가 뭐고 생각이 뭔지를 사물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미래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욱 대표님의 강연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저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극장 같은 곳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 수를 감지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숫자대로 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나 이렇게 의자에 딱 앉으면 몸무게가 5kg 증가하였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의자. 그런 것도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연결이 되고 감지를 할 수 있고 그게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면 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물 인터넷이라기보다 네. 사물이죠. 그리고 그 사물은 인터넷에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것이 가능해지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궁금해요라는 눈빛인데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질문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스마트폰 사용해서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시니까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 IT 쪽에서도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 단계에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 뉴스 들어보니까 구글에서도 인터넷과 같이 연결해서 자동차 개발한 걸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은 우리나라는 아직 사물 인터넷은 초기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게 아직은 대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웨어러블이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특정 회사의 밴드라든가 네. 시계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사물 인터넷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무엇인가 새로운 게 갑자기 탁 시작되는 게 사물 인터넷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무엇인가가 연결이 되면 그게 사물 인터넷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초기지만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워낙 강점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이 이런 연결, 우리나라 또 연결도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그 연결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기 시작하면 분명히 시작은 뒤졌지만 작은 스타트업들, 작은 회사들이 그 속에서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빠르잖아요. 인터넷은 뭐 거의 최고 속도고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렇게 뭐 주문도 하고 그러는데 버튼을 눌러서 이런 것도 초기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눌러서 하는 주문이 실제로는 이제 사실은 사물 인터넷은 아니죠. 아니긴 한데 네. 하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이 제가 중심이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 일반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는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사물 인터넷이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 그 사물이 나한테 중요하냐 가치가 있냐 재밌냐 그게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사물 인터넷이다 아니든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물 인터넷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주문을 잘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문보다는 아까 위치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실내 추기 시스템들 비컨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뭐 폴로를 좋아한다. 그럼 폴로 매장에 들어가면 내가 주로 샀던 제품들의 리스트를 걔네가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제품을 지나갈 때 바로 제 스마트폰이 딩 하고 울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혹할 수밖에 없는 쿠폰을 날리면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의 사실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이 처음 생기고 난 다음에 일단 스마트폰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인간을 좀 불편하게 했고요. 이게 편리하려고 만든 기기가 인간을 좀 편안함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물 인터넷이 나오게 되면 우리를 감지해서 이렇게 정보들이 이렇게 떠다니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제가 무선 와이파이 연결된 저울을 하나 보여드렸죠. 네. 여기 계신 어머니들 몸무게가 인터넷에 공개가 된다. 네, 주민번호가 중요하신가요? 몸무게가 중요하신가요? 몸무게요. 네, 몸무게가 중요하시죠. 네, 그런 사실 우려는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기술은 항상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려 역시도 사람들과 기술들이 함께 해결해야 될 대상이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처음에 그 불편함, 그 불편함을 분명히 배워야 되는 세대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갈 시대에는 최소한 이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유자재를 쓸 수 있고 자유자재도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고생해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거를 이제 고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변화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변화가 여러분들 이미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잖아요. 카카오톡도 다 쓰고 계시죠. 그거 불과 쓰신 지 3, 4년밖에 안 되셨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잖아요. 결국 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옵니다. 다만 그걸 먼저 인지하고 그 인지한 걸 먼저 보느냐 아니면 남들이 다 할 때 같이 보느냐. 결국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지하고 그 안에서 먼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제 질문에 대한 답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다 정도로 제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습니까? 네. 재밌는 말씀 해주신 우리 최영욱 대표님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시스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이 되면은요,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의 개수가 500억 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보다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 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스마트폰이 가져온 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IT 강국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이 사물 인터넷의 혁명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네요.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